5면 도장하고서는 꼭 6면 도장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격 되게 높게 받거든. 6면 도장이랑 5면 도장이랑 가격이 완전 달라. 왜냐하면은 자 바닥에다가 판재를 놓고 도장을 막 해. 그럼 여기 도장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5일 동안 말린 후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도장을 해야 되거든. 아, 이게 2배나. 그렇지. 그래서 가격이 이제 다른 거야. 세 번째 도어는 바로 무늬목 도어야. 무늬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져서 나오는 제품인데 지금 옆에서 보면은 무늬목이 굉장히 이렇게 얇은 게 있어. 엄청 얇지. 엄청 얇은 도어들이 있고 얘처럼 모서리가 굴려질 정도로 두꺼운 무늬목을 쓰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얘는 습식 무늬목을 쓴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건식 무늬목을 쓴 거야. 그 습식 무늬목, 건식 무늬목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두껍게 썬다고 보면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로트 방식으로 해서 통나무에다가 칼날을 대고서는 막 돌리는 거야. 돌리면은 이게 사각 깎듯이 얇게 이렇게 썰려서 계속 나와. 그 제품들을 둘둘 말아져 있는 제품을 사가지고 물에다 넣는 거야. 그럼 얘가 흐물흐물해지겠지. 그 상태에서 요 MDF에다가 눌러가지고 다림질을 해서 붙여. 그게 이제 습식 무늬목인데 얘는 좀 저렴해. 왜냐면 얇기 때문에 살짝 찍히거나 하면 어때? 속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지.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커터 방식으로 얇게 그냥 썰어버리는 거야. 썰어버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요렇게 판재가 요렇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제품들이. 여기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얘는 커터 방식으로 자르기 때문에 이 두꺼운 나무가 요 정도로 돼 있는 판재로 제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매칭 시켜가지고 북매치를 시켜가지고 붙이는 거야. 예쁘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두꺼운 나무로 붙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본드로 어떻게 보면 강하게 눌러서 이제 판재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나무 결이 다 보여. 그치? 나무 결이 있지. 들어간 것도 있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나무를 물 쓰는 곳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물에 젖을까 안 젖을까? 도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제 너 막 바로 앞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여기에 나무 결들이 다 안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오픈포라고 해서 여러 번 이렇게 공정을 해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도장제가 가라앉듯이 시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나무 결이 살면서 도장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엄청 고가 제품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습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뿌리거나 아니면 발라가지고 도장지를 스며들게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는 마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무늬목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이게 무늬목 자체가 1T 막 1mm, 2mm 이렇게 두껍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붙이고 여기를 붙이면 이게 직각으로 날이 서겠지. 지금 여기 어때? 부드럽지. 요렇게 곡선이 있잖아. 곡선을 만들 정도로 무늬목이 좀 두껍다는 얘기야. 얘를 갈아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약간 모서리나 이런 퀄리티가 부드러워 보이면서 하나같이 일체감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원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무늬목으로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 그거 궁금하다. 그거 봐봐. 원목 같은 경우에는 한 판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습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주방의 특성상 얘네들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뒤틀려. MDF는 어때? 항상 유지가 되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건식 무늬목으로 했을 때 나무의 느낌을 가장 많이 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원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한 판으로는 잘 안 만들고 이제 짜맞춤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판을 끼워서 만들거나 서로의 이제 사방 맞춤을 해서 막 도어를 만들거나 뭐 이런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의 싱크대를 봤을 때 10년 이상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을 생각한다면은 통 원목으로 도어를 하나를 만드는 거는 사실 엄청 불리한 일이다. 그리고 도어가 뒤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무늬목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나 따뜻한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가격이 굉장히 고가다. 어떻게 도장 제품보다 훨씬 고가야. 도장을 여러 번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다고 보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세라믹 도어가 있어. 세라믹 도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얘가 되게 얇잖아. 그치? 3T나 아니면 6T 뭐 이런 것들이 제품들이 있거든. 그 3T 제품을 MDF 15T에다가 이렇게 껴서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의 엣지 부분을 지금 이런 식으로 얘도 엣지가 있잖아. 이런 것처럼 금속으로 이 테두리를 두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세라믹 도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뭐 때문에 만드냐면은 세라믹의 어떤 마블의 느낌 있잖아. 진짜 천년 대리석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텍스처가 좀 강한 제품들을 선택해가지고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저거 한번 줘볼래?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강한 애들도 있어. 그치? 이렇게 강한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어떨까? 도어의 어떤 새로운 느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의 톤으로 돼 있던 제품들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잖아. 그런 분들이 있기 다른 때문에. 느낌인데? 그렇지.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은 세라믹 도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 야, 별의별 게 다 있구나. 그렇지. 근데 이제 세라믹 도어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가고, 그리고 사실 얘네들을 만약에 얇게 이 나무에다가 붙인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금속으로 테두리를 했어. 그게 예쁠까? 나는 사실 그 금속으로 테두리 하는 게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되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비추천하는 제품이기는 해.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걸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라믹 자체가 되게 무겁기도 해서 하드웨어를 아무리 좋은 거 쓴다고 해도 좀 빨리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세라믹 도어는 좀 추천을 안 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커스텀 도어야. 커스텀 도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도어야. 잘 설명 들어. 지금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도어들도 있어. 야, 그거 희한하다. 거울로 되어 있는 도어도 있고 원웨이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 원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찰서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범인이랑 경찰이랑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팔짱 끼고선 이제 그 유리 안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저 범인들 여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래서 안 보이게 해놓고 안쪽에서 갑자기 불을 켜면 보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거울로 내가 옷 착장한 거를 볼 수도 있고, 안쪽에 불을 켜면은 안에 있는 옷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웨이 도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유리 도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노란 색깔 유리, 브론즈 유리, 블랙 유리, 뭐 이 여러 가지 유리를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 있잖아. 이런 모양들로 되어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해, 실제로. 그래서 요건 선택하기 나름이고, 요 프레임도 색깔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부분들을 이제 선택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커스텀 도어는 금속 도어도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도어들도 있거든. 골드 색깔도 있고 브론즈 색깔도 있고 뭐 핑크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색을 해가지고 도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금속 도어를 만들기도 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 물에는 강하겠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싱크대 도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일본의 클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 회사는 실제로 스테인리스 도어로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방을 계속해서 만드는 업체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이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기도 했어. 그런 브랜드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로 가면 좋지.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에너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판넬들이거든. 이 판넬들 같은 경우는 MDF를 붙여가지고 가구 도어로 만들 수가 있어. 붙인 다음에 만들고 나서 도장을 하는 거야. 투명이 클리어 도장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만들 수 있겠지.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커스텀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어를 정말 많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카페트로 그 되어 있는 시공을 했잖아. 지금 저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카페트도 어떻게 보면은 도어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홍철 형님 그 공간 할 때 어떻게 했어? 카페트로 다 둘렀잖아. 그렇지, 카페트로 다 둘렀지.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카운터나 이런 것도 다 붙였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카페트가 적합하진 않지만 제작 가구로 이제 상업용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도어를 고를 때 사실 속동 색깔이랑 도어 색깔을 고르는 게 색깔이 차이가 되게 중요해. 왜냐면은 도어와 도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보인단 말이야. 이 공간을 보면 여기도 보면 그레이 색깔이 약간 이렇게 비춰보면은, 자 이렇게 비춰볼게. 이렇게 비춰보면 이 사이에 공간이 보이거든. 이게 약간 그 연그레이 색깔이 이제 비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진한 그레이 색깔이 이런 게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 보기 싫겠네. 그렇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밝은 도어에는 속통을 밝은 색깔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제발 여기다가 그 인테리어 필름 있잖아. 인테리어 필름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엣지가 붙어 있고 이제 문 간격이라는 게 있거든. 여기 다시 한번 와봐. 여기 보면은 요 간격과 요 간격이 있잖아. 필름을 시공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공간이 되게 점점 줄어든다고. 그럼 도어가 계속해서 스치겠지.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알값이 다 있잖아. 이렇게 알값이 있는데 그게 직각이면은 필름으로 했을 때 작업하시는 분이 하면은 되게 잘 나오거든. 근데 지금처럼 알값이 있으면은 그 필름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를 마감을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필름 작업은 싱크대 도어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붙박이장도 마찬가지야. 이 사이사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치면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형, 그 인테리어 업자가 문만 시공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아, 예전에 견적 받아봤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힌지 같은 경우 있잖아. 힌지 같은 경우 도어나 이런 위치를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몸통이 틀어진 경우도 있고, 보통은 다 틀어져 있어. 10년이 지난 도어들은 다 몸통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도어를 다시 다른다 해도 그게 잘 맞으라는 법이 없거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힌지를 박았던 데서 다시 박거나 이랬을 때 헐거워지니까 다른 곳에서 또 박아야 되거든. 그런 걸 위치를 찾아가지고 또 하는 게 그 업자들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사실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도어갈이 하더라도 좀 싱크대 업체에서 좀 잘하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하는 게 좋고, 이제 필링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 와, 형 근데 진짜 반지의 제왕을 찍은 기분인 게 정리가 잘 안 된다. 그치? 그 형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페트랑 LPM 제품, 이 제품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면 되고, 마감재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도장 제품. 도장 제품은 뭐 써야 된다고 했지? UV는 쓰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우레탄을 써야 되겠지. 그래서 우레탄은 가격대가 좀 높지만 장점이 좀 여러 가지 있다. 왜냐면 육면 도장으로 했을 때 물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꼭 육면 도장을 확인해야 돼. 오면 도장하고서는 꼭 육면 도장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가격 되게 높게 받거든. 육면 도장이랑 오면 도장이랑 가격이 완전 달라. 왜냐하면은 자, 바닥에다가 판재를 놓고 도장을 막 해. 그럼 여기 도장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5일 동안 말린 후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도장을 해야 되거든. 일이 두 배나. 그렇지. 그래서 가격이 이제 다른 거야. 그래서 육면 도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왜냐면 모서리 부분이 뒤쪽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있고, 그리고 무늬목 세 번째가 있다. 무늬목은 이제 건식 무늬목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예쁘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좀 비싸지만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세라믹 도어가 있는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 사용하라고 했어? 사용하지 말라고. 그치.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 이유가 있어. 상업 공간이나 이런 곳은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주거 공간은 사실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 그 다음은 이제 뭐 유리도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겠지. 아니면 장식장 뭐 이런 곳에 사용하면 되게 좋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금속 도어나 커스텀 도어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 정도 알면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쓰는 우리 페트랑 LPM, 얘가 가성비 있고, 이제 제품들은 되게 많아. 어떻게 보면 한솔 홈데코나 경도화판, 사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거의 통용되는 많은 색상들을 쓸 수 있거든. 무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한번 알아보면은 좋은 도어들을 고를 수 있다.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형 진짜 이거 말하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목이 지금 갔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도어에 맞게 하드웨어를 또 골라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다음 편에는 하드웨어를 또 찍을 거거든. 그래서 뭐 서랍 레일이나 아니면 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도어들 정리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